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이게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3,500달러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예산으로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을 그런 방법도 있죠. 예,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3,5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거의 현금으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아니,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거의 3,500억 달러를 조달하다가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은 스와핑 하자. 예. 예. 무제한 스와핑 하자. 예. 그러면은 부도는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미국에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 극적으로 오히려 무제한 통화 스와핑을 통해서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도록 만드는 거. 없도록 만드는 그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요구 사항 중에 하나겠죠. 예. 그 나머지도 이제 많을 텐데 그런 거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얘는 하나의 기축통화가 되어 있으니까 네. 부도날 염려도 없고 뭐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 넘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문서 합의한 거 보면은 미국 요구에 상당히 좀 굴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참에 한미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한번 재검토할 단계가 이제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저런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런 성향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국익을 중심에 놓고 실용적인 어떤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권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동맹은 유지하되 지금처럼 미국과는 우리가 국익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설정이라는 말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저 노령에 저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힘을 잃을 거라고. 또 저 사람은 앞으로 다시 세 번째 나올 수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레임덕이 그때 오는 거고 그때까지 참을 거냐 하는 생각 그걸 또 하나일 것이고 그렇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불이 붙은 백인 우월주의 사실은 트럼프가 극우 세력 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과 인종주의적 선동을 하면은 이게 극우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반이민 정책. 그러니까 극우 세력, 미국이 극우 세력 된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뜯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뜯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인식.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자각놀이, 그죠? 자각놀이.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불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선 평택 미군기지. 세계에서 가장 큰 평택 미군기지가 중국 코앞에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카드죠, 사실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먹어가면서 유신시대에 발전시킨 중화공업, 거기 안에 있었던 조선, 방산, 첨단 제조업, 이게 우리의 지금 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이런 트럼프에게 굴종하는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을 가진 집단이면 이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 문제가 생기면 미국 편을 들 거라고. 그 말은 한국의 내부 통합이 절실하다. 이거죠. 외교를 잘하려면 국내 정치가 결속을 해야지. 자주권이라는 말씀은 좀 더 제가 좀 확장시켜 보면 전자권도 아예 가져와서 그냥 우리 국방 우리가 지키자, 안보 책임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권 문제가 처음 제대로 제기된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전자권을 이 환수란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50대 50이에요. 우리도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권한을 5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환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환수란 말은 우리가 없는데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연합사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최종적인 연합사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두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쟁을 지휘하는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 보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장성들이나 한국 군이 이렇게 되면 미국에 의존적으로 돼요. 네. 의존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야성이 한국 국민도 마찬가지로 자주국방은 말뿐이고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이유는 보통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도저히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미국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주국방을 미국에 넘기고 핵 문제는 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국 국민들의 정신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네. 특히 보수가 여기서부터 망조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딱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전시작전권도 전환한다. 뭐 한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잃어버린 자주국방 기지를 우리 군대가, 우리 국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 내에서는 지금 조갑재 대표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비율로는 어떻습니까? 전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아까보다는 많아졌지. 예. 아니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예. 하면은 20년 동안 뭐 안 했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전작권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전직 장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해소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군인인데 아니 군인이 자주국방 의지가 없이 20년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예. 그때는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안 됐다면 그동안에 우리 군대가 놀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합사 제도가 좋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와 국군이 자주국방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켜버렸다. 예. 그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정상화하는 게 대표께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있어요. 약간 한 발 떨어졌어.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역지사지를 해놓고 대표님께서 결정하시면 이 3,500달러 투자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끌면서, 네. 시간을 끈다는 것은 관세를 10% 정도 넣는다는 얘기죠. 네. 버티면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정부가 보조금 주자 과감하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건 절대 안 하겠다. 예. 그런 그걸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거기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그게 진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쉽게 쉬운 방향으로 가면은 또 무리한 요구를 완전히 그 한국을 이 밥으로, 동네북으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걸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방위비 부담도 뭐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 이러면 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극단적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서 못하게 말리겠지. 미국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5만 명이 되는 평택 미군 기지가, 그것도 우리가 1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다 지어준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로 중국 코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물러난다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배짱 좋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 우리한테 상당히 저는 지금 미국도 한국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느 정도 성질을 한번 제대로 달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딱 부딪혀가지고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한판 승부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정도 지금 이제 국력이 됩니까? 난 지금 국내가 단합이 돼야 돼요. 예. 단합이 돼요.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의 한 80%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을 상대로 국익 외교를 한다. 그거 보여야 미국도 양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정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혹시 이제 이런 한미 관계를 좀 풀어 나가는 데는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어 보입니까? 현재로는 없지만은 예.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은 정당인데 네. 여론 안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당대표가 아예 초당적으로 좀 제대로 대처하자 이렇게 하면 원래 옛날에 우리 전통이 있었어요. 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도 야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할 때 그때 야당 총재가 이철승 선생인데 이분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가서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로비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좌우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그 전통이 사라졌어요. 예.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힘이 필요한 순간 이재명 대통령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갑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지만 오히려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갖고 있는 또 보수 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몰락의 기록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고요. 야, 이게 죽어가면서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비유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정말로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뭔가 새로운 글쓰기나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단어, 비유를 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책도 좀 많이 팔렸죠?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책의 저는 결론 부분을 예. 에필로그라고 해서 쓰는데 거기에 저희 하나의 이 돌파구를 써놨습니다. 네. 이 한국의 이 상황을 돌파하는 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입니다. 예.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예, 예. 그리고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100만 명이 회고록을 쓴다면은 그 데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예. 그게 AI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회고를 쓰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감사하게 돼요. 그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펼치면 국민들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또 회고록을 할아버지가 쓴다면은 그 아들도 도와주고 손자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출판과 연결이 되고 네. 도서관 운동과도 연결이 되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인들이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부터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퇴직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할 거냐 하는 것은 1번을 회고록 쓰는데 두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하고요. 네. 실제로 강원도 평창에서 도서관을 20년 전부터 하셨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아, 여기에 꼭 참여를 하고 싶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한 10페이지짜리 A4 저한테는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운동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시킬 거냐. 꼭 조갑재 대표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연락이 왔는데 회고록 쓰기 운동 나서겠다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자 쓰기 운동을 하는데 좋습니다. 인천에 계신 또 전직 기자 예. 출신 예. 52년생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른도 연락이 와서 조갑재 대표님이 하는 그 운동이라면 본인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지금 조갑재 대표님과 서픽스가 운동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기획을 하고 평창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분의 의견도 제가 이제 잘 새겨서 하고 이 회고록 쓰기 운동에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휴대폰 번호를 공용폰이 제가 업무용폰이 있는데 010-8596-0073 한자 쓰기 운동과 그리고 회고록 쓰기 운동 이거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민간에서 좀 폭넓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처럼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의 아이디어에 이제 인터뷰 나오고 나니까 반응이 와서 굉장히 제가 이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회고록을 안 쓰면 말이죠. 예. 회고록을 안 쓰면 이 세상을 헛산 겁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았다는 기록은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를 할 때 뭐 남기고 와야 되는데 회고록 쓰고 더구나 그 회고록 쓴 회고록이 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국가 자료로 보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기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AI로 다 믹싱을 해서 그렇죠. 최적의 또 쉽게 말하면 왕조실록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8만 대장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전국민 회고록을 써서
나의 존재 증명을 남기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평창에서 이제 회고록서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은 늘 인터뷰하면서 저 전화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꼭 한번 뵙자고 하니까 이제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갑재 대표님 특집 인터뷰를 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런 어르신이 언론인으로서 또 원로 지식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조갑재 대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